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잘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야 하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1분부터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메시지나 정책과 또 경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고 정책을 꺼내놓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지금 2% 넘게 상승 탄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현선물 다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일단은 첫날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내수와 그리고 증시의 훈풍을 단기적으로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반기 어떤 더 변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런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가 둔화되면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러면 수출주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포인트 이런 부분 오늘 어떻게 전환될지 그 부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것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반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출도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나야 주식시장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개장 첫날 오늘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의 상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혜원 앵커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오늘 시장의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2%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은 간밤 증시에 대한 이 훈풍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약간 혼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 1.5%대.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6%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권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1위권에 올랐다, 이 커버의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간밤에 강했던 것이 아니라 반도체 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TSMC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AI 쪽 수요는 여전히 너무나도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21만 원대, 22만 원대까지 현재 트라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도 사실상 SK하이닉스 쪽으로 현재는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방산이 약간 쉬어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산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소식이 있었던 기업들은 오늘 시장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7%대 상승, 그리고 이게 또 정책적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금융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KB금융지주 오늘 3.4%대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도 4%대 상승 나오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4.7%대, 메리츠금융지주 2.8%대,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5%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이카, 증권, 보험, 은행까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포착되는 쪽이 지주사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SK스퀘어가 오늘 12%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도 급등한 바 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조금 기간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사실상 오늘도 잘 갑니다. SK 같은 경우는 오늘도 6%대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쪽으로 약간 좀 엇갈립니다. 네이버 쪽은 1%대 가깝게 상승,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오늘 AI 플랫폼 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 빨려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덩치가 큰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지주사 쪽으로 오히려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시장 뭐 철강 쪽도 사실은 나쁘지 않고요. 포스코홀딩스 1.8%대, LG화학 2.9%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보시면은 삼성전자 업종별로 함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7%대 상승, 하나솔루션 3.6%대 상승, 삼성전자 1.5%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스모시소재 9.7%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탄력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알테오젠이 9%대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개시가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확실성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사실상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탄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도 사실상 거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이 펩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펩트론이 하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간밤에 스위스의 한 바이오텍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펩트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한가에 직행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 안으로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 5.8%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 파마 리서치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요. 결국에는 실적의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2차 전지 쪽 앞으로 육성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집중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소부장 쪽으로 아주 강력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리노공업 7.6%대 상승, 동진세미캠 2.8%대 넘게 상승 나오고 있고 파크시스템스 1.5%, 서진시스템 4%대 넘게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윙도 잘 가네요. 4.6%대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로봇 쪽도 꽤나 강합니다.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과 엮이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고요. AI 쪽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6.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수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2,700선은 물론이고요. 2,763선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선에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주 그리고 길게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대 상승 나옵니다. 75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사실상 이렇게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좀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 3,800억 원 넘게 현재 코스피 안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팔고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덩치에 비하면 사실상 기관의 매수가 오늘 강력하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 원 가깝게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오늘 첫 거래일인데 어떤 양상을 펼쳐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싱크풀의 분위기를 보시면 딱 느껴지시죠? 자, 새로운 대통령의 이제 취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오늘은 가장 좋은 건 역시 증권주와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선거 전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원활하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시장을 선진화하고 건전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슈 소멸성으로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각에 있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관련해서 또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지주회사도 오늘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다 드러나고 있죠. 가장 먼저 이재명 정책주로 나왔던 것,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화폐 또 이야기 나오죠. 지역화폐를 추경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아마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야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도 연관해서 상승 탄력 나타나는 종목이고 태양광, 친환경 관련된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친환경,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전력 설비, AI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자연스럽게 전력 설비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여기에 연관돼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자, 이외에 남북 경협 아직까지는 특별한 정책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남한과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뭔가 복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반면에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우리 시장을 쭉 끌고 와 주었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낙폭이 꽤나 좀 크게 나오다가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수급이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지주회사나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조선방산 원전에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조선방산 원전은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의 포인트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당선이 확정이 됐고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 통수권을 자동적으로 이양받게 됐고요. 오늘 새벽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이 공식적인 절차가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국군 이제 현재 안보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나서 이제 국회로 이동해서 11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 선서를 해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업무에 공식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졌다 이러면서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강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마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인가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오늘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탄핵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뭐 관세 협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통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가장 궁금한 거 이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엄청난 공약을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선 오늘은 일단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와 궁금증과 또 한쪽에서는 의심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은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내용들 이제는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대부분 업종 전반에서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순간이고요. 대표적으로 지역 화폐 관련주 오늘 강합니다. 코나아이 대표주잖아요. 오늘 28%는 넘는 급등세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2018년도에 지역 화폐와 코나 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쓴 흐름들도 나타났고요. 현재 주가는 58,000원 정도 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의 상법 개정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워낙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현재 주가는 8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들, KB증권에서는 지주회사가 당초 그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있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중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I 공약은 내세웠잖아요. AI 챗봇 관련해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튀었고 12%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갈 수 있을까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주 오늘 키움증권이 52주 신고가 기록해서 넣었고요. 6% 가까운 상승세로 17만 원 선 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AI 정책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 정책을 구상할 때 처음으로 갔던 기업, 초반에 갔던 그런 기업이 스타트업 필요사 AI였는데 그 대표적인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장 초반부터 반응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약간 고점 대비해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넣었고요. 7,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오늘 대선 관련주 전방위적인 섹터에서 뭘 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들에 포함된 종목은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코나이 같은 경우 많이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추경을 아마 통과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이고요. 하지만 이게 7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권 내에는 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빨리 움직일 만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대선 레이스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기업이 사실은 필요사 AI입니다. 예, 그만큼 AI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현재 AI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GPU건 NPU건 뭐 그냥 그거에 대한 기본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여기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만 밀어준다라고 하면 탄력은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새로운 정부에서 1호 전략적인 공약으로 이행되는 게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박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아직 그 고점을 뚫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대장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미 후보 시절이 아니라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조금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솔트룩스 저희 계속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길건호 대표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AI 관련된 정책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가장 또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마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소버린 AI, 이 AI 주권을 다시 뭔가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내부에서 산업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데이터 센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조달 방안이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원전도 사용은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성, 에너지의 방향성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꺾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가의 흐름도 종목들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받던 것이 K컬처, K콘텐츠, K-웹툰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K컬처 시장을 앞으로 300조 원 정도로 확장시키는 그런 투자도 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었고요. 한류의 경쟁 요목 지금도 워낙 강력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고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창작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콘텐츠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들도 우리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주가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반등시켜줄 수 있을지 여기에 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또 엮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정책 공약들 오늘 관련된 종목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신재생 웹툰, 미디어, 그리고 엔터, 게임, 그리고 친중국 관련주, 뭐 이런 부분까지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웹툰 관련주만 좀 모아놨습니다. 일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 태양광, 셀, 모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씩 더 회복하는 흐름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긍정적인 상황인데 지난 몇 년간 이 태양광 사업에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돈을 조 단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부진했던 화학 산업을 일부 정리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에너지 비중, 사업 비중 좀 늘리는 흐름들이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는 4.8%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3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 뭐 친환경, 화학 쪽으로 말하면 소재 부분에서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요. 4.5% 상승하면서 8,56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블루와 DNC 미디어 이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콘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무협 IP에 특화된 거 아시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무협 쪽이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 개별적인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현재 2.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5.5% 네이버 웹툰에 좀 납품한 그런 이력이 있죠. 17,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오후장을 좀 마감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자, 이쪽 종목 중에 대표님은 어떤 걸 의미 있게 보는지 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도 꾸준하게 처음 그 대선 토론회 할 때도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증권주나 제주회사 관련 주보다는 조금 탄력은 약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친구들은 저는 안전하게 잘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항상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가 신재생 쪽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밀렸고요. 국내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그 중국산 많이 가져다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6월부로 중국에서 재생에너지에 지급하던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애에 못해도 50억 위안 정도는 태양광과 풍력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조금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현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신재생을 많이 밀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게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산화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풍력 관련 기업들의 대표적인 게 CS 윈드랑 CS 베어링인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여기서 조금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관련돼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진척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뉴욕에서도 풍력 프로젝트 또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때리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보조금이 사라졌으니까 그 외적으로 뭐 유럽이나 동남아에 대한 수출 기대감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S 베어링 오늘 뭐 상승 탄력이 약간 줄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저희가 쉬는 동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여전히 관세 이야기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게 갑자기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중국의 뭔가 지금 협상,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었는데 자 그런데 또 간밤에는 백악관 쪽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약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곧 통화를 다이렉트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단판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내나 이번 주말에 뭐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맨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전화하면서 또 한 발 물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뉴욕 시장이 또 간밤에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나 넘게 상승을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특히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자 관세와 관련된 협상 이야기 뭐 여러 국가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타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우리 타임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한 2주, 1주나 뭐 보름 정도 후에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5일 정도에.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초청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첫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관세와 관련된 미묘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우리와 직접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뭐 여기에다가 더 시간이 조금 더 가면 6월 24, 25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죠.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에 확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미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수급은 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158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110만 주 역시 110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분기 디램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HBM3 출하량 비중이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에서 6%대 강세 힘 22만 원 선 터치 직전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매수 리포트 5만 원짜리를 제시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당사 추정치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상회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올린 흐름을 보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 실적 전망치를 높여 잡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 HBM 관련주고 대표적으로 테크윙, 검사 장비 쪽인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각각 6%,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반도체 쪽 긍정적인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도 이제 뭐 잘 가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줄 건 준다라는 거에 저는 LNG 프로젝트가 그래도 뭐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NG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4월 달 들어서고 나서부터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대표적인 관광 관련주인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빠졌는데 조금 이제 반등의 불씨가 뭐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따져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LNG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어찌됐건 알래스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수혜는 관광 관련주들이 조금 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코스피를 예를 들면 뭐 5천 시대 가겠다. 뭐 사실 5천은 가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안 갔던 섹터의 대표적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조금 달려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봤는데 아마 이쪽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조금 오래 쉬기는 했지만 충분히 탄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서 대표적으로 LNG에서는 뭐 세아제강 같은 관광 관련주,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 기대감을 플러스한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 대응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이 구간 내에서 조금 저점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수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의 하나, 현대차. 이제는 볼 때가 된 걸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략,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펴고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김 대표님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한화 솔루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존의 1차 추경에서도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GPU 매입해서 데이터 센터 확충하는 데 많은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 얘기할 때도 신재생 쪽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럼 에너지 생산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빠른 건 사실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인 이슈도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를 철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게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여기 반덤핑 관세, 굉장히 고일 관세 부과를 했죠. 근데 이게 상호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풀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쪽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태양광 관련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뭐 적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와 해외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도 볼 때 28,000원 저점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31,000원인데 전고점인 4만 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직전 정고점이 아니라 뭐 기존 정고점까지가 6만 원대인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까요? 투자 승률을 높이는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마켓 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 뭐 미국 시장도 좋았어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 투자 전략, 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또 어떻게 전략 짜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경제정책 방향부터 유망 섹터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100조 국부 펀드를 내세웠죠.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의 협업 논의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펀드는 고성능 GPU 확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망 확충까지 아우르며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를 이끌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I 반도체, 통신 장비, 로봇 기업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둘째, 글로벌 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공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방산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과학 R&D 예산 복원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특히 과제 삭감으로 위축됐던 대학 기반의 기초연구가 되살아날 수 있고 초기 기술 기업이나 딥테크 스타트업엔 모처럼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며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장사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 투표제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MSCI 편입 추진까지 강력한 개혁안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공약은 실제로 사전투표 당일 증권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찍으며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향후에도 자사주 소각과 배당 강화 기업 중심의 주가 반등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가상자산 제도화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거래소 등록제, 세제 개편 등으로 이어진다면 제도권 유입과 시장 안정,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겠죠.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정책도 새로운 체제로 개편됩니다. 기존 산업부 소속의 에너지 전환 기능을 떼어내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도 추진하고 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알리100 산업단지 조성, ESS 보급 확대, 햇빛 바람연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까지 이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흐름에 올라탈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자,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이나 우리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코스피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2.3% 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현물만 5천억 원 넘게 벌써 매수하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 지났는데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5,3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6,700억 원 넘게 그러니까 현선물 합치면 지금 1조를 넘게 벌써 1시간 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함께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일단은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에 가담하는데 코스피에서 기관이 3,0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2.34%까지 상승 탄력 높이고 있고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어제 우리가 쉴 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4%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도 1.5%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어제의 상승을 조금 쉬어가는 양상으로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대선이 끝나서 이제 우리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다들 많으신데 네. 오늘 새벽부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책과 이런 거 투자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미국 투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네.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사실 또 지난 며칠 동안은 또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중간에 내려간 건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도입에 그렇죠. 대해서 사인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좀 대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제외한다라면 테슬라는 지금 전체 모든 관심이 다음 주로 예고되고 있는 이것이 며칠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6월로 예고되고 있는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 오스틴에서 그래서 테슬라의 공식 계정도 The Future is Autonomous라고 하는 미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을 X.com에서 공유하면서 사실상 이 6월달에 있을 로봇택시 런칭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또 테슬라의 주가가 한참 쉬다가 이제 다시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 상표 출원을 했더라고요. 네. 네. 테슬라 로봇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하던데. 출원을 한 것과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 건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테슬라 측에서 출원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일단은 하나는 거절 표시가 나왔습니다. 우선
테슬라 로보택시는 검토하겠지만 로보택시만은 안 된다. 지금 로보택시가 두 가지에다가 상품 출원한 거예요. 하나는 제품명, 네네. 이 택시에다가 즉 사이버캡이라든지 이런 거에 로보택시를 집어넣은 거고 또 하나는 호출 서비스처럼 우버를 갖다가 네. 로보택시를 하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글의 웨이모도 로보택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상하이라든지 우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이두의 아폴로 고도 로보택시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거절한 이유는 너무 투 제너럴하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보통 명사다라는 부분에서 거절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로보택시는 검토할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좀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보택시 하나로 제품명과 서비스명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 테슬라를 붙여서 테슬라 로보택시 제품명으로서 그리고 서비스명으로서는 허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대선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 뭐 물론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시겠지만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까지 지금 잡은 또 뭐 테슬라를 또 사랑하는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댄 아이브스가 웨드부시에서 댄 아이브스가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 다시 $500로 네.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요거에 그러면 근거들은 뭐 로보택시도 뭐 포함되겠지만 어떤 근거들을 우선 가장 볼 첫 수 번째는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아이버스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네.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집중하는 시기가 보통 때의 집중 시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역사적 전환점에 있어서 즉 자동차 회사에서 물론 자동차 회사도 깔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 각종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글로벌리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 등 대단히 결정할 부분이 많을 때 이 CEO가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업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를 댄 아이브스는 가장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보택시의 출시와 이것에 의한 사업의 확장성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의 네, 사업 그렇죠. 확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부분에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로 상향 주가를 평가를 한 거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조금 회고 같은 느낌의 어떤 뉘앙스를 주는 익스닷컴에 게시물 올렸죠. 자기가 로보택시를 준비한 지 이제 만 9년이 됐다. 만 9년이 됐고 이 만 9년 동안 했던 부분을 이제서야 이루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감회가 되게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9년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게요. 9년 된 것을 조금 더 웨이모가 빨리 작년에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총책임자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테슬라의 FSD라든지 로보택시를 총괄하고 있는 이 엔지니어 대표는 두 명은 여전히 9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지금 일해주고 있으면서 이 6월 10일로 예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0일 날 짜잔 될지 13일 날 갈지 이건 조금 더 지표 봐야 될 건데 저는 흔히 말하는 소프트 런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봇 행사처럼 막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다 오고 사람들이 오는 상태에서 축하해주면서 막 우리 식으로 막 이렇게 총알 쏘고 총 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달리기 나가듯이 로보택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시작된 거야 만 거야 근데 돌아다니네 이런 느낌으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게 곳곳에서 오스틴 곳곳에서 한 대씩 출발하면서 이러한 소프트 런칭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언론들, 해외 언론들,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불상사들도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들이박는다든지 아이고. 그 브레이크 제동을 한번 테스트한다든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저희가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랑 저희가 조만간 연락을 해서 저희 한번 인터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강 박사님의 그런 또 식견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또 연결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본업으로 집중하는 상황과 로보택시가 이번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국내에서 빠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서학대미 분들은
이제 이 정도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중심축 제1의 가장 큰 구성하고 있는 테슬라가 전체 비율이 크게 준 것은 아니에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AMD라든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AMD라든지 이런 곳을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AI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구성들을 좀 이뤄낸다는 부분에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이 로보택시가 런칭한 이후에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출렁이지만 이런 것들은 펀다멘탈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작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펀다멘탈 자체에서는 드디어 강력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펀다멘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주가가 크게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 자금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지금 10대에서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로 늘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대, 200대, 300대로 늘어가는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관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텍사스 오스틴에는 우버의 차량이 3,300에서 3,500대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일론 머스크는 1,000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대까지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왜냐하면 1,000대 도달한다는 것은 우버가 사실상 오스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버는 1마일당 $2, 최소 $2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1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택시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버 자체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테슬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테슬라의 로봇 사이버캡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핸들을 뗄 수도 있고 붙일 수 있는 모델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의 현재의 법안 규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00대 외에는 핸들 없는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마다 다른 법들의 규제들을 통일감 있게 만드는 것들을 이번 7월 4일이 이제 되면은 이제 하원도 상원도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가능하면 7월 4일 전에 이 부분들을 상정을 하고 싶은 거고요. 통과는 예를 들자면 가을에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 하원 통과해야 되죠. 또 상원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슈프림 코트에서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원래 주가 관할하고 있는 법안을 지금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 다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여러분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어느 정도 중간중간 성과가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한 달 동안 뭐 정신없이 막 치솟 쓰면서 올라가는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조금의 트러블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이 테슬라에게서 항상 요즘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잘 안 팔린다 차가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옵니다. 이건 어쨌든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판매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 시장으로 시장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투르키에서도 지금 판매가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판매율이 저조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 선택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는 됐지만 모델 선택권이 사실은 모델 Y하고 모델 S3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중저가형 모델 Y가 아직 유럽에 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특히 유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소형차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소형차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는 선택의 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은 테슬라가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비아디라든지
벤틀리라든지 또는 독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푸조라든지 시트로행이나 르노들도 속속 중저가 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을 넘어서서 FSD를 제공한다든지 네. 이렇다라면 테슬라는 뭔가 다르다. 차별화가 가능할 텐데 지금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허가되어 있지 않다 보니 테슬라하고 유럽 차들하고의 차별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건 테슬라 경영진들이 분명히 신경 쓰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들이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 FSD의 유럽에서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고 타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럼요. 경쟁력 있죠.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중형차, 대형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요. 네, 조그만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중형차들이 많은 곳이 이제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런던도 소형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의 중형 대형차들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네. 일본에 가셔도 대형차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많은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이 아마 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형차, 소형차에 대한 소비가 아직까지도 대단히 선호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유럽 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모델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중저가 모델의 확대는 반드시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로이터 보도가 이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 출시를 원래 올해 상반기로 지난 1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것을 공식 확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연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또 자기는 지금 로봇 택시에 완전히 초집중하고 있다. 슈퍼 포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로보택시 런칭이 지금 모든 것을 테슬라의 그 운명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운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로보택시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6월에 예고되었던 이 중소형 차량의 출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연기되는 것은 저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만 2026년으로 연기되느냐 또는 2025년 올해 3분기로 연기되느냐 그러니까 즉 7, 8월, 9월로 연기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매출 성장 즉 자동차 매출이 기본이 성장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가 모델 출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저가 모델 출시가 공식적으로 연기되는 것이 발표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로보택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영향력은 올해는 뭐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더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어서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잘 가는데 테슬라 XAI 쪽에서도 메가팩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할 때 메가팩도 꼭 체크해 주시잖아요. 근데 메가팩에서도 어쨌든 미국 일론 머스크는 계속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뭐 유럽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쪽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게 2024년 겨울에 나왔던 1월 달에 나온 예측인데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테라와트시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아마 지금 더 증가했을 건데요. 이 1000테라와트시가요. 원자력 발전소 51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에너지 부분을 2년 안에 1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거든요. 근데 7년에서 10년 걸려요. 걸리잖아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 저기 잠실에다 짓겠다 그러면 바로 법원 소송 일어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전하면 뭐 서울에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다 짓든지 간에 법적 소송을 휘말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면은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7년, 10년을 갖다가 AI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하나는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하고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과 천연가스는 2년 안에 가능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인 에너지가
대단히 균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XAI 같은 경우도 20만 개의 H백이 들어가는 GPU가 들어가는 이 지금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전하는데 여기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XAI도 가스, 내추럴 가스로 지금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테슬라도 지금 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오스틴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많이 필요하고 XAI도 많이 필요하다니까 보다 보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XAI하고 테슬라는 태양광 건설을 지금 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을 통해서 ESS 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태양광 내추럴 가스는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ESS가 백단에서 흐름들 전력의 흐름들을 안정화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ESS 산업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메가팩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 태양광 산업, 내추럴 가스도 지금 당장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메타와 테슬라와 이런 데서는 폭발적으로 전기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원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뭐 XAI 이야기하다가 우리와도 뭐 연관되는 그런 ESS도 우리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친환경 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탈환, AMD 우리도 같이 데려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주가지수 5천 시대 1000명, 증권주 급등세, 지역화폐 관련주 정책 테마로 급부상, 특징주 호나입니다. 지금 지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그 거리에 의한 그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속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중요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제가.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렇죠. 주가지수 5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뭔지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우리나라 지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보면 항상 그거 가려서 하잖아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를 조사하는데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어떤 창구로 활용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높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막 폭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데이터가 아니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미시간대에서 그렇게 가려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이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 자체가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어제 선거를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자, 지지한 자에 따라서 오늘 뭐 기분이 또 그렇지만, 자, 근데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고 내 계좌가 오르면 일단 모두 기분이 좋거든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일단 뭐 내가 뭐 어디 지지하건 말건 일단은 수익이 나야, 그렇죠? 수익이 나야 무슨 저기 성향도 있는 것이지,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났는데 이게 무슨 성향을 따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6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70포인트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51% 올랐는데요. 20개월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10개월 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 달에. 자, 엔비디아가 올라왔네요. 자, 이 엔비디아가 여기 좀 다우존스에 처음 편입됐다고 했을 때 좀 안 어울리긴 했어요. 그렇죠? 느낌이. 이게 다우존스가 약간 고루하고 막 좀 뭐라 그럴까? 연륜은 있는데 약간 할아버지 무슨 바둑 두는 그 기원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가 딱 들어오니까 뭔가 새로운 색깔인 것 같은데 다우라는 옷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약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좀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30에 있다는 게, 물론 대표성을 띄워야 되고 트렌드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 30에 들어왔는데, 좀 엔비디아는 뭔가 나스닥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네요. 2.80으로. 그다음에 이제 홈디포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이제 전통의, 그렇죠, 이 강자들 있고요. 나이키도 요즘에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죠. 쉐브론, 엑스모빌과 함께 정유주 투톱이죠. 쉐브론까지 퇴출당했으면은, 그쵸, 엑스모빌, 쉐브론, 정유주 투톱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도 정유 산업이 어떤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쉐브론까지 퇴출은 안 당했고 3M, 머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월등히 혼자만 2% 상승을 가져갔죠. 2%대.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제가 얘기했던 엔비디아, 역시 나스닥에서도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20개월 선을 이미 그 지지를 3개월 전에 받았고요. 얘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장대 양봉 뽑은 다음에 이번 달에 시작을 19,000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 거의 좀만 오르면 2만이군요. 이번 달에 2만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좋으니까 트럼프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계속 꼬꾸라져 버리면은 자기가 아무리 강력하게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망하잖아요. 맨날 주식 주가 지수 맨날 따지시는 분이잖아요. 거기 연설 현장에서 노트북을 옆에서 갖고 오더니 노트북을 돌려가지고 여기 뭐 CNBC에서 자기 뭐 칭찬 얘기 나오는 걸 바로 라이브로 노트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그 맨날 여기 지수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 그렇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수가 떨어지면은 할 말이 없어버렸겠죠. 자, 나스닥은 0.81로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중에는 뭐가 올랐나요? 온세미컨덕터? 야, 이게 지금 얼마 올랐어요? 11.35요? 엄청 급등했네. 그렇죠? 11.35%가 올라서 두 자릿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로 끝나는 두 개가 있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저거 비트코인 종목. 자, 온세미컨덕터가 압도적인 수익률인데 지금 10% 넘는. 이거는 지금 그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거죠. 전기차도 전력에 관련된 거고, 뭐 원자력 발전하는데도 전력. 아니면 송배전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거 하려면 우리 막 예를 들어 송배전, 전기차도 전기차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기차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가 막 뜨거워져서 막 폭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 고온에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배전 할 때 보면 이제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제 끌어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걸 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고온에다가 고압을 견뎌야 돼. 그런 어떤 특정한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 그게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어제 급등을 했고요. 아마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같이 이 전력 반도체 업체가 같이 가는 흐름인데, 어제 전기차 완성업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전기차에 관련된 전력 반도체 기업이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하고 나스닥은 차트가 정말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주 유사하고요. S&P 500도 이번에 6,000.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2만, S&P 500은 6,0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000.
그렇죠? 지금 이 마디 지수대들이 이번 달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2만, S&P 500 6천, 필라델피아 반도체 5천. 지금 전부 다 목전에 두고 있죠. 이 마디 지수라는 딱딱 끊어지는 지수 있죠. 그 지수대가 이동평균선이나 전고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저항이에요. 지지나 저항 이런 것들이 5천, 만, 15,000, 2만 이런 것들이 숫자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지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전을 두고 있다는 이 얘기는 저항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 저항을 뚫어내면은 이제 그 마디지수를 돌파해서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S&P 500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거 어느덧 그쵸? 시가총액 3총사 중에 3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시 1위를 갔습니다. 자,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 6.43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6.42를 누르고 1등으로 올라섰네요. 대단한 흐름이죠. 2.80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0.2, 0.78로 조금 강세가 약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다시 1위를 탈환하는. 결국 이 저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누르려고 트럼프가 완전 제재를 가하는 제재와 봉쇄와 온갖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었잖아요. 그것조차 그냥 이겨내버리는 이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은 3위로서 그렇죠? 애플이 지금 돌파구가 좀 보이지가 않네요. 팀 쿡의 어떤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빨리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6위에 브로드콤이 또 눈에 띄죠? 상승률로는 10위 안에서 브로드콤이 제일 높습니다. 3.27%. 자, 브로드콤과 엔비디아 지금 인공지능 시대,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뭐 지금 클라우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어떤 핵심 아이템을 보유한 회사로서 둘 다 각광을 받는 회사죠. 저기다 이제 팔란티어도 또 있죠. 그런 회사들이 아주 강력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반이라고 불리는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2.72%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20개월 선에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10개월 선을 벗겨냈습니다. 자,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S&P 500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불리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월봉에서 1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다우의 월봉은 1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월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개월 선의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첫 거래일부터 그렇죠? 위로 치솟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다우가 꼴찌가 됐습니다. 다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 좀 데려가 이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갔어요. 다우를 데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스닥 S&P 500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종목에서는 온 세미컨덕터가 올라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올라 있고요. 자, 이 강세들 온 세미컨덕터 여기 또 11.35 여기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교집합.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범위가 넓으니까 BT도 있고 유통도 있고 소비주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특징주를 하나 보죠. A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를 왜 보냐면은 분명히 2023년 3월까지는 AMD도 기세를 엄청 올렸었거든요. 227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지금 그 뒤에 주가가 좀 아쉽죠. 왜냐면 지금 이 인텔이 주도하던 이 세상에서 정말 길을 못 피고 살던 운매의 기주고 하던 AMD랑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대를 완전 잘 만나서 예전에 인텔에게 당했던 거를 거의 몇 배로 갚아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AMD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5월 21일에 있었는데 엔비디아 및 AMD로부터 GPU를 계속 구매할 거다. 왜냐하면 머스크도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계속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럼 슈퍼칩을 어디서 살 거냐? 엔비디아 아니면 AMD예요. 인텔은 못 만들어서 퇴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살아남았지만 거의 지금 이 씬에서 주인공의 역할에서 완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거를 사는데 일단 1순위로 모자르면 AMD에서도 구매를 해야죠. 그 머스크가 그록3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그리고 AMD가 또 이제 일본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본이 무역 협상. 아직 일본하고는 뭔가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영국하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이 무역 협상 일환으로 엔비디아랑 AMD 칩을 대규모 구입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죠. 너네가 엔비디아, AMD 칩을 뭐 요 정도 구매를 해주면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할 대상으로 어차피 일본도 쓰잘데기 없는 걸 사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갑자기 미제
아메리칸 메이드 인 USA 칫솔을 구매해가지고 닦지도 않는 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굳이 구매를 할 거면 엔비디아 AMD 칩 대규모 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항상 엔비디아랑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걸 메꿔주는 게 AMD인데 지금 AMD의 낙수 효과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나스닥도 올랐는데 AMD가 마이너스가 났네요. 이거 물론 장후긴 합니다. 본장에서는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파워가 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조금 AMD가 후속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갑시다. 우리나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주변 증시부터 볼게요. 일본 니케이가 0.85 오르고 있습니다. 별로 강하진 않죠? 흐름이 강하진 않아요. 일본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르는 것들을 살짝 보겠습니다. 닌텐도가 상승률 상위 50위 안에를 정렬했더니 닌텐도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를 만들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만들고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만들고 소니랑 닌텐도가 일본 증시에서 지금 초강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것으로 설명해야 될 기업이지만 저기도 콘솔 게임기 업체로 묶을 수가 있죠. 지금 콘솔 게임기 3대 장이 지금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바로 뒤에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 그 도요타 자동차 기업,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일본 니케이는 주도로 하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가권은 1.85%. 좀 많이 오르네요, 여기는. 저기보다. 아무래도 어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만도 오늘 그래서 강한 게 아닌가. 그렇죠. TSMC 3.26, 그다음에 홍하이 프리시전 2.64. 이렇게 강세입니다. 역시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초강세가 대만 가권 지수의 시가총액 1위 TSMC의 강세를 이끌면서 지금 그 대만의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분이 좋죠? 세계 지수 중에 가장 강합니다. 대만이 1.85 올랐지만 코스피는 한 수 위입니다. 2.32% 급등하면서 오늘 갭 상승 나왔고요. 월봉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2,800포인트 있죠. 저 2,800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2024년도 7월 달에 기록했던 월 마감 때는 2,800 돌파를 실패했고요. 월 중에 2,800을 뚫었었죠. 2,900 가까이 갔었는데 여기를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6월 달 안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럼 정말로 주가지수 5,000 이전에 마디지수대들 돌파해야 되잖아요. 3,000도 있고 4,000도 있어요. 그 첫 관문이 3,000이잖아요. 3,000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연내에. 이런 어떤 모습을 일단 마련을 해놨다. 좀 기대감이 부풀게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도 조금 상승폭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형이 먼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을 열심히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거 일부러 일어나요?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외국인한테 시켜서 사라고 하진 않았겠죠. 우연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무려 6천억 원을 이런 수치를 본 거는 5월 14일 날 5천억 원 이후에 최초인데요. 그리고 지금 반이 안 지났잖아요. 5월 14일은 최종이 5천억 원이었고 지금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천억 원. 이러면 오늘 1조 넘게 살 가능성이.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가 역시 1조를 팔고 있다는. 자, 주가지수 5천을 같이 이번에는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외국인의 어떤 그 스윙 전략에 말려가지고 팔지 않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네요. 삼성생명 20위가 있군요. 삼성생명이 8%가 오르네요. 자, 오늘 그동안 강했던 조방이 있죠. 방산조선이 약세를 보입니다. 6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 HD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방산조선에게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기술 수출 플랫폼에서 2대장 아니면 4대장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완전 상반된 흐름입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특허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10% 급등하면서 40만 원에 다가선 반면에 지금 펩트론은 일라일이랑 기술 수출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가버리는 지금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자, 이게 기술 수출 플랫폼이 여러 가지를 깔아놨기 때문에 어떤 원샷 온키를 노리는 HLB나 코롱 티슈진보다는 안정적이긴 한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기술 수출을 받아간 업체가 임상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 기술 반환의 어떤 이 여지가 보인다거나
이러면 급락할 여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볼 때만 해도 지역화폐가 1등이었는데 지금 증권업종이 너무 강세를 띠면서 증권업종 섹터가 1등으로 올라와 버렸네요. 자, 아까 지역화폐 관련주가 1등일 때 제가 준비했던 코나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워낙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정책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테마도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굉장히 그때 활성화시켰었죠. 성남시장에서 성남시장이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화폐 쪽에서 가장 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권업종, 주가지수 5천에 관련된 증권업종과 성남 시절에 했던 그 정책, 지역화폐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넓히려는 어떤 이 시도가 보이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에서 제일 강한 종목은 부국증권, 지역화폐 섹터에서 가장 강한 코나아이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줄 매도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부국 강병하면 코리아 나이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아마 요즘 외식하러 가셔서 메뉴판 보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0원이던 메뉴가 10,000원이 넘고 식사 후 마시는 커피 가격도 훌쩍 올랐죠. 여기에 6월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안팎이라고 하니 이게 맞나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약 500여 개 품목을 정해진 비율로 묶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외식비나 커피값, 식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도 전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CPI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쌀, 배추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에서 최대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1.5%에서 2.4% 상승된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전기료나 주거비 등의 고정 비용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준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평균인 CPI,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체감 물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실생활 밀접 품목 141개만 따로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요. 커피나 외식비, 버스 요금, 세탁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품목 중심 물가지수라 우리 체감 물가와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이나 외식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CPI보다 생활 물가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지표를 활용해 가계 부담이나 소비 심리, 구매력 변화 등을 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식 지표인 CPI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CPI의 통계 방식도 지속 보완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네, 21대 대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련 수혜 섹터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정말 5,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일제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대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51% 넘게 오르면서 큰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9% 오르면서 749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5천억 원 넘게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네요. 다만 개인은 8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속에 개인만이 2천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간밤 달러가 다소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향후 원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율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6% 하락을 했습니다. 1,3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뉴스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죠. 이러한 호재들이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대화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시장은 미중 간 우려가 조금은 덜어졌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고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국 리스크로 발목이 잡혔던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MS를 밀어내고 시총 1위를 4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업계의 엔비디아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상승세를 고조시켰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AI 칩 블랙웰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는 크게 상승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업종 측면에서 1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 등 미국 AI주가 동반 강세를 연출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HBM, 전력기기, 원전 등 AI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주가 함께 보시면요. 오름폭 일제히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주가 흐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6%나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2만 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큰 폭으로 상승세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만큼은 못하지만 1.06% 오르고 있습니다. 57,500원 선에서 강세를 가져갑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3.88%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83,100원 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현재 2.76% 오른 1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되면서 신정부 출범을 알렸는데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재생에너지, 또 AI 등 정책 수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을 강조해왔죠.
특히 5년 내 현실화하는 국제적인 탄소 장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강조를 내세웠는데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 국내 시장에 상장된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면 연간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10기가와트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었죠. 이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 관련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혜주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태양광 관련주죠. 하나솔루션입니다. 7.19%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3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선 AI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BQAI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들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1%나 넘게 급등하면서 1,7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솔트룩스 주가도 함께 봐야겠죠. 현재 주가는 1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4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당선에 국내 시장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증시 또 지주사 등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는 오늘 이 대통령의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대금 증가 및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지면서 증권업의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함께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 제2법이 추진될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었는데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에 2, 3주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었습니다. 오늘 지배구조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지주사 전반에 대한 투심이 강화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으로 PBR이 낮은 업종과 또 자사주 매입 기대가 예상되는 지주회사, 금융업종 등의 반등이 기대된다는 긍정적 리포트를 오늘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일제히 정부 증시 부양책에 따른 지주사와 증권사에 대한 수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 주가도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주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가 오늘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89,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지주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스퀘어 보겠습니다. 13% 넘게 오르고 있네요. 12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도 함께 봐야겠죠. 네, 미래에셋증권 11% 넘게 오르면서 17,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함께 보면요. 6.41% 오르고 있습니다. 강세 가져가면서 4,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 일제히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11시에 간소한 취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 TF 바로 가동하고요. 그리고 이 국가재정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실용주의,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첫 발을 뗀 오늘이고요. 과연 그동안 제시했던 경제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오늘 이모저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대감은 있는 게 오늘 단번에 코스피 연고점을 탈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취임식에서 경제 공약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책적인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런 부분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활력을 넣겠다. 소프트 파워, 5대 강국, 이제 문화적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국으로 만들겠다 등등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당선자로 확정하는 순간 바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원래
그 선거 유세 시절 그 공약 또 우리 이제 TV 토론 등을 갖다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그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는 게 이제 누차 이제 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야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언급했지만 태양광, 풍력 등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성장할 것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TV 토론에 수차례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난 정부만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좀 어렵겠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가, 우리가 페이스북을 다루는 이제 모기업 메타가 이제 그 자기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전기를 갖다가 원전에서 가져오겠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서 한 20년 정도 장기 계약해서 충당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원전은 이제 사실은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원전은 이제 시대의 어떤 대세고 이제 현상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이 비록 이재명 시대가 열렸지만 원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세가 있고 뭐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원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 봅니다. 그 상법 개정안은 이제 그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법 382조 3항에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그러니까 이사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할 때는 당연히 그 회사 이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 빠져 있었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벌이 되게 중요한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상속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사들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만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상법으로 이제 상법으로 개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어떤 불법과 탈법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그 이사들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를 갖다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항이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상법을 개정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역사를 봤을 때는 자본시장 말고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대표적이죠. 이런 일들을 봤을 때는 사실 상법을 개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갖다가 없앨 수 있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본인이 이제 그 대표 시절에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이사들이 다른 어떤 지시가 아닌 주주를 바라보면서 투명하고 정당한 집행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감옥 가게 되고, 잘못하면 자기가 많은 어떤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황당한 일들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지주사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SK스퀘어. SK스퀘어는 왜 성장을 했냐면은 SK스퀘어는 SK 자체의 지주회사는 아닌데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갖다 거느리고 있는 이제 그 중간 지주회사고,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90% 이상이 이제 SK하이닉스가 발생하는 영업이익, 증거 평가이익이 SK스퀘어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가 이제 오늘 아주 주가가 뿜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GS, LG도 마찬가지, 이런 지주회사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대선이 치르기 전에, 대선이 이제 그 결정 나기 전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또 어디를 또 주목했냐, SK를 주목했습니다. SK 자체가 사실은 이 상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요동칠 대표적인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갖다 보시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을 갖다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다른 이제 지주회사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상법 개정안으로 주목받지 않고 다른 맥락으로 이제 떠올랐던 지주사가 있었는데 어디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대한항공을 거느리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데,
한진칼은 이제 이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뿜어냈습니다. 뿜어냈던 이유는 한진칼의 일단 경영권 이슈, 그러니까 호반그룹이 이제 한진칼의 어떤 지분을 갖다가 계속 바짝 추격을 하면서 잘못하다가 이제 조은태 회장이 아니고 호반그룹으로 김상현 회장 쪽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의 어떤 주가가 뿜어냈는데 여기에 상법 개정안이 같이 나온다면은 사실 한진칼 역시 그 지배구조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어떤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진칼 역시 추가로 그 주목할 만한 주식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지주회사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SK스퀘어뿐만 아니라 또 CJ, 한화, 두산이 장중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고 증권사에서도 그 지주회사 섹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중립이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변환한 흐름도 좀 눈에 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 있게 볼 종목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책이 이제 실현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취임식에 대한 지금 화제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이 첨단 기술 산업 이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내비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로 가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칩을 얻기에도 급급한 나라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엔비디아가 최첨단의 혁신을 계속 이뤄내서 호퍼에서 블랙일에서 그다음에 뭐 루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대로 그 첨단의 반도체를 갖다 계속 생산하고 양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를 갖다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 아까 말씀드린 칩들에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계속 거기에 최대 수혜자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에는 SK하이닉스를 거론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SK하이닉스는 시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가 밀고 끌고 가기에는 이미 덩치가 크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AI 100조 펀드에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보다는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맥락에서 그래도 좀 시총이 작은 중소형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필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들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SK하이닉스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로 예를 들면 정부에서 SK하이닉스에다가 3조를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고맙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근데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시총이나 매출을 봤을 때 3조가 그렇게 큰 레버리지를 갖다가 이룰 만한 회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시총이 적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AI 생성형 AI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한다. 설계는 우리가 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그 골라서 기업들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해서 주가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태양광, 풍력, 그 2차 전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ESS 쪽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ESS가 왜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이 되느냐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어떤 에너지 발생이 지구를 살리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최대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태양이 안 뜨면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풍력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은 사실 터빈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간헐적 에너지 생성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뭐 TV로 시청을 보시는 분들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전기가 단 1분, 10분이라도 끊기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간헐적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그 취약점이 되게 극대화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갖다 줄이는 것이 ESS, 그러니까 인근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 저장해 놓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거기서 생기는 에너지 갖다가 충분히 저장한 다음에 비록 이제 밤이 되거나 비록 바람이 멈추거나 이럴 때라도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배터리에 충전한 에너지를 뽑아다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S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ESS 에너지 사실은 작년까지 대표적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었는데 서진 시스템에서 올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디냐면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기업이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일찌감치 다른 어떤 그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보다 빠르게 ESS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삼성 SDI는 미국에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에너지 그 종목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ESS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ESS에 대해서 그러니까 빅3 중에서 누가 더 유력하냐라고 본다면 이제 삼성 SDI를 거론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결국 누가 대장주이냐라고 제가 몇 번 언급드리지만 그걸 누가 판가름하느냐 애널리스트가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라면 올해 수익률이 누가 더 좋으냐. 그래서 OCI, 그다음에 HD, 현대솔루션 이런 그래도 시총이 큰 기업들을 봤을 때 누가 대장주인지 보시면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로 골라서 이제 태양광 보시면 좋겠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 뭐 CS 베어링, CS 윈드 등이 있는데 더불어서 이 종목들이 올해 YTD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긴 하지만 싱크탱크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해서 경제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실용적으로 모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처럼 5,000피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과거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를 상승했는지 한번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후에 코스피가 오르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 한 9번의 대통령 선거를 쭉 통계를 내보면 그중에 6번은 상승하고 3번 정도는 하락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선거가 있고 나서 한 달 후 정도에는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한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역사적인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1년 단위로 볼까요? 좀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길게 봤을 때 1년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 후에 1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3번 하락한 정도가 있었는데 이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는 한 15% 정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왜 그러냐?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추이를 봤거든요. 이때는 IMF 때고 이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이때를 제외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성장률 추세 자체가 하향되고 있다는 거. 이걸 통계를 봤을 때 그 전 대통령보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을 높인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많이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진보 정부 성향에서 반드시 재정이 나빠졌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들 통계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수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계엄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가 지금 그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을 하거나 내수를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어쨌든 정부 지출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 2차 추경 지금 뭐 20조, 3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과거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게 될지.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봐야 될까요? 마지막에 뭐 여러 이야기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증권주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정부와 다른 정책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 기후에너지가 실제 신설될지,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담아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마켓나우 2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